군산의 오래된 주택가. 골목길 끝자락에 자리한 단층 집에서 시계 초침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립니다. 틱톡, 틱톡. 조용한 오후 그 소리만이 집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앉은 이순자 할머니는 벽에 걸린 시계를 바라봅니다. 오후 2시 30분. 점심을 먹은 지 1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저녁까지는 한참 남았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무릎을 툭툭 두드렸습니다. 또 이런 시간이군. 혼잣말이 습관처럼 나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 처음엔 정막이 견디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이 고요함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혼자 식사를 준비하고 작은 텃밭에 물을 주고 오후엔 이렇게 거실에 앉아 시간을 보냅니다. 벽장 위에는 가족 사진이 늘어서 있습니다. 결혼식 사진, 아이들 어릴 적 사진, 명절날 온 가족이 모인 사진들. 할머니는 그 사진들을 하나씩 바라보며 기억을 더듬습니다. 큰아들은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막내딸은 부산에서 가게를 운영합니다. 손자 손녀들도 모두 공부하느라 바쁘다고 합니다. 얘들아, 할머니는 잘 있으니까 걱정 말고 일 열심히 해라. 전화 통화 때마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할머니의 마음속엔 작은 서운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명절이면 찾아오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면 끝입니다. 다들 바쁘다는 걸 이해하지만 때로는 막막한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할머니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찬장을 열어보니 반찬통들이 하나둘 비어가고 있습니다. 김치통을 열어보니 김치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혼자 먹으니 반찬도 빨리 줄어드네. 김치를 집어 입에 넣으며 할머니는 쓴웃음을 짓습니다. 예전에는 온 가족 식구들 반찬 만들느라 정신없었는데 이제는 자기 혼자 먹을 만큼만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창밖으로 이웃집 마당이 보입니다. 옆집 할아버지가 화분에 물을 주고 계십니다. 할머니는 창문을 살짝 열고 인사를 건넵니다. 김서방, 오늘도 부지런하시네요. 이 할머니, 안녕하셨어요. 날씨가 좋아서 화초들이 물을 많이 먹네요. 짧은 대화가 끝나고 다시 조용해집니다. 이웃과 나누는 몇 마디 말이 할머니에겐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할머니는 다시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보지만 나오는 프로그램들이 재미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나와서 떠들고 웃는 모습이 낯설게만 느껴집니다. 내가 이렇게 세상과 동떨어져 가는 건가? 할머니는 자신의 손을 바라봅니다. 주름이 깊게 패이고 거칠어진 손. 이 손으로 평생 가족들을 돌봤는데 이제는 아무도 이 손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쓸모없이 늙어가는 건 아닐까?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이런 생각들이 할머니를 더욱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젊은 사람들의 것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할머니 같은 늙은 사람은 그저 조용히 구석에서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 갑니다.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이 점점 붉어집니다. 또 하루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때 현관문에서 벨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요즘 찾아오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누가 왔을까요? 할머니, 저예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큰아들의 아들, 대학생 손자 민수입니다. 할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어머, 민수야. 문을 열자 20살 청년이 환하게 웃으며 서 있습니다. 손에는 무언가 작은 기계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할머니한테 재미있는 걸 보여드리려고 왔어요. 할머니는 반가운 마음에 손자를 집 안으로 맞아들였습니다.
오늘은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할머니, 이게 뭔지 아세요? 민수가 손에 든 작은 기계를 할머니 앞에 내밉니다. 검은색의 반짝이는 렌즈가 달린 책만 크기의 물건입니다. 글쎄, 무슨 기계인가?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바라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물건들은 하나도 알 수가 없습니다. 카메라예요. 영상을 찍는 거죠. 민수는 카메라를 탁자 위에 놓고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의아한 표정입니다. 영상을 왜 찍어? 할머니, 요즘 유튜브라고 있어요. 사람들이 영상을 올리면 전 세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거예요. 할머니는 더욱 어리둥절해 합니다. 유튜브라는 말도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있나? 네. 그리고 할머니 요리하시는 모습을 찍어서 올리면 사람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민수의 눈이 반짝입니다. 할머니는 잠시 말없이 손자를 바라보더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이 녀석이 무슨 소리야. 할머니 같은 늙은이가 뭘 찍어서 올려. 할머니는 늙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할머니 음식은 정말 맛있잖아요. 된장찌개, 김치찌개, 멸치볶음. 다 최고예요. 민수는 진심으로 말합니다. 할머니의 표정이 조금씩 풀어집니다. 그래도 그런 건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지. 아니에요, 할머니. 요즘엔 나이 많으신 분들도 많이 하세요. 특히 요리는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훨씬 잘하시잖아요. 할머니는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손자의 말이 틀린 것 같지는 않지만 자신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난 그런 기계 다룰 줄 모르는데. 걱정 마세요.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할머니는 그냥 평소처럼 요리만 하시면 돼요. 민수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간절한 눈빛이 할머니의 마음을 흔듭니다. 정말 사람들이 볼까? 당연하죠. 할머니 음식 드신 분들은 다 감탄하셨잖아요. 할머니는 망설입니다. 한편으론 두렵고 한편으론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오랫동안 아무도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느꼈는데 손자가 이렇게 말하니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럼 한 번만 해볼까? 정말요? 할머니 최고예요. 민수가 기뻐하며 일어섭니다. 할머니도 따라 일어나지만 여전히 불안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부엌은 좁았지만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된장통, 간장병, 각종 양념들이 제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민수가 카메라를 부엌 한쪽에 설치하기 시작합니다. 할머니, 오늘은 뭐 만드실까요? 글쎄, 된장찌개나 끓일까? 좋아요. 할머니 된장찌개 진짜 맛있어요. 할머니는 냉장고에서 재료들을 꺼냅니다. 두부, 파, 양파, 호박. 손에 익은 동작들입니다. 하지만 카메라가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생각에 손이 떨립니다. 민수야, 이거 정말 찍는 거냐? 네,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평소처럼 하세요. 민수가 카메라 버튼을 누릅니다. 작은 빨간 불이 들어옵니다. 할머니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된장을 떠냅니다. 그런데 평소 같으면 자연스럽게 하던 일들이 갑자기 어색해집니다. 된장을 얼마나 떠야 하는지, 물은 얼마나 부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이게 할머니의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카메라 앞에서는 평소의 자연스러움이 사라졌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민수가 격려합니다. 할머니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된장을 풀기 시작합니다. 거친 손이지만 오랜 경험으로 익숙한 솜씨입니다. 된장은 이렇게 조금씩 풀어야 해요. 한 번에 많이 풀면 덩어리가 져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조금씩 자연스러워집니다. 요리에 집중하다 보니 카메라의 존재를 잊게 됩니다. 그리고 물이 끓기 시작하면 두부를 넣고 호박도 이렇게. 할머니의 손놀림이 능숙합니다. 수십 년간 해온 일이라 눈을 감고도 할 수 있습니다. 파는 마지막에 넣어야 향이 살아요.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부엌에 퍼집니다. 와, 할머니, 정말 잘 나왔어요. 민수가 흥분하며 말합니다. 할머니는 쑥스러워하며 웃습니다. 이게 뭐가 잘 나와? 그냥 평소 하던 거지. 촬영이 끝나고 며칠 후 민수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노트북을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영상 올렸어요. 할머니는 컴퓨터 화면을 신기한 듯 바라봅니다. 화면 속에는 자신이 된장찌개를 끓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머, 이게 나야? 화면 속 할머니는 자연스럽고 따뜻해 보였습니다. 거친 손이지만 정성스럽게 요리하는 모습이 포근했습니다. 할머니, 댓글 보세요. 민수가 화면을 아래로 내립니다. 여러 개의 댓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엄마 생각이 나네요. 눈물이 납니다. 정말 따뜻한 영상이에요. 할머니께서 요리하시는 모습이 너무 정겨워요. 된장찌개 끓이는 법 배워갑니다. 감사해요. 할머니는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놀라워합니다. 이런, 정말 사람들이 봤구나. 할머니, 벌써 조회수가 1000번이 넘었어요. 할머니는 믿어지지 않는다는 듯 화면을 바라봅니다. 자신의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니. 민수야, 이 사람들이 정말 내 요리를 보고 좋아하는 거야? 네, 할머니. 진짜예요. 할머니의 눈가에 살짝 눈물이 맺힙니다. 오랫동안 자신이 쓸모없다고 느꼈는데 이렇게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 그럼 다른 요리도 해볼까? 할머니의 목소리에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그날 밤 할머니는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생각하며. 하지만 할머니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만나게 될 더 큰 도전들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어제 올린 김치찌개 영상은 어때? 할머니, 조회수가 벌써 3000이 넘었어요. 할머니는 기쁘면서도 여전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평범한 요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간다니. 하루가 다르게 늘어가는 구독자 숫자를 보며 할머니는 새로운 활력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열흘째 되던 날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민수가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민수야, 무슨 일이야? 얼굴이 안 좋네. 아, 할머니, 그게. 민수는 망설이며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어제 올린 콩나물밥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조회수는 10,000명을 넘어섰지만 민수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나? 할머니, 댓글을 좀 보세요. 민수가 댓글창을 내렸습니다. 처음 몇 개는 여전히 따뜻한 반응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래로 내려갈수록 다른 종류의 댓글들이 나타났습니다. 늙은 사람이 뭘 하려고 나서나요? 시간 낭비네요. 요리는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게 낫죠. 할머니 채널은 재미없어요. 다른 거 보세요. 나이 들면 조용히 있어야지. 할머니는 댓글들을 하나씩 읽어내려가며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따뜻했던 마음이 점점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이런 말들을.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이런 사람들은 신경 쓰지 마세요.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민수가 급하게 말했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괜히 나선 걸까? 할머니는 화면을 보지 못하겠다는 듯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부엌에 서기를 꺼려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신나게 요리 준비를 했을 텐데 이제는 카메라만 봐도 움츠러들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어떤 요리 해보실까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수야, 난 안 하겠다. 할머니, 내가 뭘 안다고 사람들 앞에서 나서려 했나? 그냥 조용히 살겠다. 할머니의 목소리에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악성 댓글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늙은 사람이 뭘 하려고, 나이 들면 조용히 있어야지. 이런 말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내가 정말 쓸모없는 존재인가? 할머니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잠깐 동안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꼈던 것도 착각이었을까요? 이틀 후 민수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댓글들을 다시 자세히 봤어요. 또 그런 소리들이 더 늘었지? 할머니는 체념한 듯이 말했습니다. 아니요, 할머니. 오히려 좋은 댓글들이 훨씬 많아졌어요. 민수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새로운 댓글들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악플에 상처받지 마세요. 당신의 요리는 정말 소중해요. 할머니 영상 보면서 위로받고 있습니다. 계속해 주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할머니의 정성이 가장 중요해요. 할머니를 응원합니다. 함께해요. 할머니는 놀란 눈으로 댓글들을 바라봤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할머니, 보세요. 악플 다는 사람들은 정말 소수예요. 진짜로 할머니를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민수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그리고 이 댓글도 보세요. 민수가 특별히 하나의 댓글을 가리켰습니다. 할머니, 저는 혼자 사는 대학생입니다. 부모님이 멀리 계셔서 집밥이 그리웠는데 할머니 영상을 보면서 따라 만들어 먹고 있어요. 마치 할머니가 제 옆에서 요리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런 아이도 있구나. 할머니, 진짜 보고 싶은 사람들은 할머니의 따뜻함을 찾으러 와요. 그냥 지나가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과는 달라요. 할머니는 한참 동안 말없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손자의 말이 마음에 와 닿았지만 여전히 두려움이 컸습니다. 그래도 무서워. 할머니의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할머니, 저도 처음엔 무서웠어요. 사람들 앞에서 발표할 때, 시험 볼 때, 다 무서워요. 그런데 포기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민수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특별한 분이에요. 할머니의 손맛, 할머니의 이야기, 할머니의 따뜻함. 그걸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할머니는 자신의 거친 손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손이지만 이 손으로 평생 가족을 돌보고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 왔습니다. 내가 정말 필요한 사람일까? 네, 할머니. 분명해요. 민수의 확신에 찬 대답이 할머니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혼자 부엌에 섰습니다. 카메라는 없었지만 천천히 된장찌개를 끓여봤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 구수한 냄새.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일부였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할머니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작은 용기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할머니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보자. 작은 목소리였지만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할머니야.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팥빵 만들어 볼까 하는데 전화 너머로 민수의 기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요? 할머니 팥빵 진짜 맛있는데. 그런데 이번엔 조금 다르게 해보고 싶어. 할머니의 목소리에 새로운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1시간 후 민수가 카메라를 들고 왔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부엌에서 재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준비 다 됐네요? 응. 오늘은 천천히 해보자. 할머니의 표정이 지난번과 달랐습니다. 여전히 긴장하고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였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밀가루를 그릇에 담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팥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계속 이어갔습니다. 먼저 반죽부터 시작할게요. 할머니는 밀가루에 물을 조금씩 부어가며 반죽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손이지만 능숙한 손놀림이었습니다. 반죽은 급하게 하면 안 돼요. 천천히 정성을 들여야 해요. 반죽을 치대며 할머니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도 젊을 때는 빨리빨리 했어요. 애들 셋을 키우느라 바빠서 뭐든지 서둘렀죠. 반죽이 점점 매끄러워졌습니다. 그런데 반죽은 시간을 재촉할 수 없더라고요. 충분히 치대야 맛이 나요. 할머니는 잠시 손을 멈추고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사람 사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힘든 시간들도 결국 우리를 만나게 만드는 과정이 아닐까요? 이 말을 하는 할머니의 눈에서 깊은 지혜가 느껴졌습니다. 반죽이 완성되자 할머니는 팥소를 준비했습니다. 팥도 오래 삶아야 해요. 급하게 하면 딱딱하고 맛이 없어요. 할머니는 팥을 으깨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급한 일이란 게 사실 별로 없더라고요. 팥소를 반죽으로 감싸며 할머니의 손놀림이 더욱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저희 때는 모든 게 부족했어요. 시간도, 돈도, 먹을 것도. 그래서 늘 서둘렀죠. 빵 모양을 만들며 할머니는 잠시 추억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천천히 해도 된다는 걸. 정성껏 하면 된다는 걸. 팥빵을 찜기에 넣으며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이 들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것도요. 찜기에서 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은 참 바쁘게 사시더라고요. 저도 그 마음 이해해요. 할머니는 찜기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천천히 가도 괜찮다는 걸 말해주고 싶어요. 20분 후 팥빵이 완성되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끈한 팥빵이었습니다. 자, 완성됐어요. 할머니가 팥빵을 하나 잘라서 보여줍니다. 부드러운 반죽 속에 달콤한 팥소가 가득했습니다. 맛있겠다. 민수가 감탄했습니다. 민수야, 너도 하나 먹어봐. 할머니가 따뜻한 팥빵을 민수에게 건넸습니다. 와, 정말 맛있어요. 할머니, 이거 진짜 최고예요. 촬영이 끝난 후 민수가 영상을 편집해서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할머니도 함께 지켜봤습니다. 할머니, 이번 영상은 정말 특별해요. 화면 속 할머니는 자연스럽고 지혜로워 보였습니다. 반죽을 치대며 하는 이야기들이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다음 날 댓글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할머니 말씀을 들으니까 눈물이 나요. 천천히 살아도 된다는 말에 위로받았어요. 할머니의 지혜가 정말 소중해요. 팥빵 만드는 법뿐만 아니라 삶의 지혜까지 배워갑니다. 조회수도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10만, 20만, 30만. 할머니, 벌써 50만 명이 봤어요. 민수가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는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댓글들을 읽어보니 이번에는 악성 댓글보다 감동의 댓글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저도 요즘 너무 서둘러 살았나 봐요. 할머니 말씀 듣고 반성했어요. 할머니,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선생님이세요. 이런 영상을 기다렸어요. 할머니의 따뜻한 이야기 더 듣고 싶어요. 할머니는 하나하나 읽으며 감동했습니다. 내가 한 말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할머니, 이제 정말 유명해지셨어요. 은발 할머니의 따뜻한 부엌으로 불리고 있어요. 민수가 다른 사이트들을 보여줬습니다. 할머니의 영상이 여러 곳에서 화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할머니를 찾고 있어요. 단순히 요리법이 아니라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해요.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같은 풍경이었지만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구나. 처음으로 자신의 가치를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해서 쓸모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살아온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귀중한 선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민수야, 고마워. 할머니가 용기를 내셨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날 저녁 할머니는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내일 할 요리를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할머니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할머니의 채널 구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아침마다 할머니는 댓글을 읽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때로는 해외에서도 메시지가 날아왔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오늘도 힘내서 살아갑니다. 엄마를 잃고 힘들었는데 할머니 영상을 보며 위로받고 있어요. 할머니의 김치찌개 레시피로 남편이 좋아해요. 하나하나가 소중했습니다. 이날도 민수가 촬영을 위해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할머니가 먼저 요리를 제안할 때가 많았습니다. 민수야, 오늘은 어떨까? 좋죠, 할머니. 어떤 요리 하실 건가요? 김장김치를 담가볼까 해.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와, 김장이요? 그거 좋아요. 카메라 앞에서 할머니는 이제 완전히 자연스러웠습니다. 더 이상 떨리지도 않았고 오히려 즐거워했습니다. 김장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온 가족이, 이웃과 함께 하는 거죠. 배추를 다듬으며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동네 아주머니들이 다 모여서 김장을 했어요. 하루 종일 떠들고 웃으면서 할머니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스며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모습 보기 어렵죠. 다들 바쁘고 김치도 사 먹으니까. 배추에 소금을 뿌리며 할머니는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함께 김장하는 기분이 들어서 좋아요. 그때 현관문 벨이 울렸습니다. 누가 왔나? 민수가 나가보더니 놀란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이웃 아주머니들이 오셨어요. 할머니가 나가보니 옆집 김할머니를 비롯해 동네 아주머니 4분이 서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 우리도 김장 도우러 왔어. 김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텔레비전에서 봤어. 우리 동네 할머니가 유명해졌다면서? 또 다른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김장을 혼자 해? 안 되지. 우리가 와야지. 할머니는 감동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동네의 정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같이 할까요? 당연하지. 부엌이 갑자기 활기차졌습니다. 아주머니들이 각자 역할을 나누어 김장을 도왔습니다. 누군가는 배추를 씻고, 누군가는 고춧가루를 섞고, 또 누군가는 젓갈을 준비했습니다. 야, 이 할머니 요즘 진짜 달라졌어. 전에는 혼자서만 지내더니. 그러게. 이제 활기가 넘쳐. 할머니는 부끄럽지만 행복했습니다. 민수는 이 모든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함께 김장하며 웃고 떠드는 할머니들의 모습이 화면에 생생하게 기록되었습니다. 할머니, 이거야말로 진짜 김장이네요. 민수가 감탄했습니다. 김장이 끝나고 아주머니들이 돌아간 후 할머니는 민수와 마주 앉았습니다. 민수야, 고맙다. 할머니가 왜 고마우시다고 해요? 너 아니었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할머니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할머니가 용기를 내셨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어요. 처음엔 무서웠어. 나 같은 늙은이가 뭘 안다고. 할머니는 잠시 추억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알겠어. 나이가 든다고 끝이 아니구나.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새로운 시작인 것 같아. 그날 밤 김장 영상을 올렸습니다. 할머니 혼자가 아닌 이웃들과 함께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었습니다.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이런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요. 이웃 간의 정이 느껴져요. 요즘 보기 힘든 풍경이네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할머니 채널 보면서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을 되찾는 기분이에요. 한 달 후 할머니에게 특별한 편지가 왔습니다. 할머니, 서울에서 편지가 왔어요. 민수가 들떠서 말했습니다. 편지를 읽어보니 한 방송국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할머니, 정말 유명해지셨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차분했습니다. 유명한 건 중요하지 않아. 그보다는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게 더 소중해. 그 순간 할머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큰아들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응, 아들아. 어머니,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유명한 줄 몰랐네요. 아들의 목소리에 자랑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그냥 재미로 시작한 건데.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이번 주말에 온 가족이 내려갈게요. 할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올 때 배고플 테니까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놓을게. 네, 어머니. 사랑해요. 전화를 끊고 할머니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수야, 이상해. 뭐가요, 할머니? 예전에는 하루가 이렇게 길고 지루했는데 이제는 하루가 짧아.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매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이야기를 나누고 이게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어. 저녁 무렵 할머니는 혼자 부엌에 앉아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이 시간이면 시계 소리만 들리는 적막한 집에서 외로움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내일은 뭘 해볼까? 할머니는 설레는 마음으로 생각했습니다. 갈비찜도 좋고 잡채도 좋겠습니다. 아니면 손자가 좋아하는 호떡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반짝였습니다. 할머니는 별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이 든다는 건 끝이 아니구나. 또 다른 시작이었어. 그날 밤 할머니는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지는 마음으로 할머니의 작은 부엌에서 시작된 변화는 이제 멈추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세상과 연결되고 사람들과 소통하며 자신만의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할머니의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할머니의 영상을 보며 용기를 얻는 또 다른 누군가가 있을 것입니다. 나이 듦이 단절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할머니가 몸소 보여주었으니까요.